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소방설비 전기 일반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첩의 법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중첩의 법칙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겹겹이 쌓여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법칙인지, 필기시험에 왜 이 법칙이 자주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의. 하나의 회로에, 전기 회로에 전화번과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여러 개 존재할 경우니까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어느 한 점에 전류는, 이 한 점은 이제 보통 저항을 말합니다. 어느 한 점에, 어느 한 지점의 저항의 전류는 전화번을 단락시킬 때의 전류와 전류원을 개방시킬 때의 전류합과 같다. 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내용이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전화번이란 전류원이 두 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저항의 지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전화번을 단락시킬 때의 전류와 전류원을 개방시킬 때의 전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저항 지점의 전류를 구할 때 전화번과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는 전화번을 단락시킬 때의 전류와 그 다음에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전류합을 더해서 그 지점, 그 한 저항의 지점의 전류의 값을 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전화번 단락일 때의 전류와 전류원 개방일 때의 전류, 이 두 개를 더한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는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저항의 지점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할 때는 전화번 단락일 때의 전류와 전류원 개방일 때의 전류합을 더해서 구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단락이 뭐, 개방이 뭐냐. 여기서 단락은 연결시킨다. 여기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연결시킬 때 쇼트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단락이라는 뜻은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류원 개방은 이제 차단시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전화번은 일정 전압을 일정하다는 뜻이죠. 일정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을 전화번이라고 그러고요. 전류원은 일정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전원인데 전화번은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고요. 전류원은 전원이지만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어느 한 회로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 모양 두 개 있죠. 이게 전화번은 뭐다?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A, 암페어라고 써있는 거, 암페어에 동그라미 써있는 게 이게 뭐다? 전류원이다. 그 전류원은 일정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 그러니까 이 회로는 일단 전화번, 전류원이 모두 존재하죠. 하나의 회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있는데 15ohm짜리 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5ohm짜리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총 두 개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저항 5ohm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이 5ohm에 흐르는 한 지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첩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그 이유는 전화번과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여러 개라는 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전화번과 전류원이 두 개, 두 개의 각각의 전화번, 전류원 두 개의 이제 그 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첩의 법칙을 적용해서 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합니다. 일단은 풀이 과정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전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전화번 단락. 전화번이 단락됐을 때의 전류 플러스 전류원이 개방됐을 때 전류 두 개를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전화번 단락시킨다. 단락시킨다는 말은 여기 전화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전화번이 있는데 전화번을 단락시킨다는 거는 이 건전지 모양을 없애고 이 두 개의 전선을 이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이 전선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대신 여기 건전지 모양의 전원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전선이만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암페어, 전류는 그대로 있고요. 15ohm, 5ohm, 15ohm 이렇게 있죠. 15ohm, 5ohm, 15A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전화번이 단락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면은 일단은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V는 IR에서 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I는 R분의 1. 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5A가 흐르게 되는데 15A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나눠지게 돼. 전류가
분배가 되게 됐죠. 그래서 분배가 되는데 일단은 I,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크게 되겠죠. 그럼 5ohm이 이 15ohm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죠. 그렇기 때문에 5ohm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쓰게 되면은 15A. 15A는 총 흐르는 전류. 15A는 일단은 총 전체 저항의 합은 10ohm, 5ohm이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5 분의 10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쪽이 5ohm 쪽이 좀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I와 R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15 곱하기 10 플러스 5분의 10을 해서 이 5ohm에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전압원이 단락했을 경우. 이 전압원이 단락했을 경우. 이 두 개가 전선이 이어질 경우. 이때 먼저 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원 개방. 이 전류원 개방. 개방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쪽에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45V 전압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웠고요.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45V, 15ohm만 남게 됩니다. 전류원은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V는 IR인데 I는 R분의 V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5ohm과 5ohm 이게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저항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15ohm 분의 V가 45V. 그래서 15분의 45는 3A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원 개방일 때 흐르는 전류, 5ohm에 흐르는 전류는 3A가 됩니다. 물론 여기도 3A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전압원 단락일 때 흐르는 전류 10A와 전류원 개방일 때 흐르는 3A 두 개를 더해서 10A 플러스 3A 두 개를 더해서 13A가 5ohm에 흐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중첩의 법칙에서 꼭 아셔야 될 점은 일단 어느 한 지점, 한 저항의 지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이때 중첩의 법칙을 쓰는데 그 이전의 전제 조건은 전압원과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각각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전원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에 중첩의 법칙을 쓴다. 전압원과 전류원, 그 전압원은 일정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이고 전류원은 일정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다. 그리고 계산 방법은 전압원 단락, 쇼트 연결시킬 때 흐르는 전류와 전류원 개방을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두 개의 전류를 합해서 특정 지점, 특정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